지난주 책임의 의미, 여러분들 4문제씩 퀴즈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도산에 따른 피해 대상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기업의 주요 행위자들,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보면은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자본을 대주는 그런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을 이끌어가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자회사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도산이 되면은 이러한 그 기업을 이루고 있는 각종 구성원들이 모두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인수계약 회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서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도산이 됐다. 그럼 그 회사에서는 인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도산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피해가 대상자가 아니죠. 피해가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인수계약 회사입니다. 다음 중 기업의 책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기업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그리고 종업원들이 계속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기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라든가 주변 산림이라든가 이런 걸 파괴해가면서 기업을 운영해가면 안 되죠. 임금 인상은 여러분들 기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임금 협상을 때문에 노사단체하고 경영진하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임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업의 책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한보철강의 부도 여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서 거래기업 100여 개의 거래기업이 도산을 하게 됐죠. 그 회장도 각종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신용도도 하락이 돼서 결국은 IMF가 터지게 되는 IMF 사태에 대한 그런 계기가 되게 됐죠. 한보철강 매각 처리는 부도했기 때문에 매각 처리가 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한보철강의 부도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치권의 뇌물 제공, 뇌물했기 때문에 회사가 부실하게, 건설이 부실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부도 원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진 제철소의 부실 건설, 5조 7천억의 빚을 가지고 건설하는데 그 중에 제철소 건설하는데 2천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조 7천억 건설비 유용, 건설비를 전부 건설하는 데 쓰지 않고 뇌물이라든가 각종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도의 원인이 된 것이죠. 아산만을 건설 부지로 사용했다. 이거는 부도 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성수대교의 붕괴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연결핀에 구멍이 무리하게 하면서 불량이 된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이 녹슨 거를 페인트로 칠해서 숨긴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하중보다도 과적 차량이 높은 그런 차량들이 막 통행하면서 무거운 하중이 발생을 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다 붕괴 원인의 하나가 됐습니다. 첫 번째, 그 트러스트 연결 용접 두께를 10mm 이상으로 했다. 규정이 10mm 이상인데 8mm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성수대교의 붕괴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성수대교는 우선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실 시공, 그 다음에 시공한 거를 제대로 설계대로 했는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감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부실 감리,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상이 있는 점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소홀히 했죠. 부실 점검.
부실 운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부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결여된 이유는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월급은 변함이 없죠. 일을 많이 했다고 월급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적어서 할 일이 없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죠. 그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이 많아지면 월급 많이 안 받는데 일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일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꾸만 나한테 일을 안 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임의식이 결여된 원인이죠. 여기 두 번째, 업무량이 많을수록 실적을 인정받는다. 요거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중 케이블 모뎀 개발팀 사례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의 목표를 달성한 이유가 아닌 것은? 세계 최초로 하게 된 이유는 그 구성원 멤버들이, 팀원들이 전부 최초로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에 뭉쳐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안 알려져서 이게 사람도 부족하고 개발비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핑계대지 않고 극복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릴레이 구분 없이 혼연일체가 돼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가 필요한 그런 납땜 같은 걸 같이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달성을 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그 뛰어난 기술력과 풍부한 자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 그 다음 책임의식의 부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부실공사, 금품수수, 뭐 뇌물, 이런 것도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부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무산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하고는 상관이 없죠.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활기차게 일을 하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타인의 업무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비판합니다.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자신의 업무와 동료의 업무를 비교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왜 나보다 저 사람이 일을 덜하고 쉬운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걸 비교하는 것은 책임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책임감이 결여된 경우를 고르시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출퇴근 시간을 반드시 지키죠.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으면 퇴근 시간이 지나도 다 마저 마무리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개인 시간도 일정 부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든 업무를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서 그리고 고맙다고 뜻을 전달해야죠.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내도 어쨌든 일을 다 끝마치게 일정 내에 그런 사람이 책임감 있는 거죠. 근데 3번, 동료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관여하지 않는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경우.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책임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책임이란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이므로 나의 선택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로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자, 다음은 책임에 필요한 자세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100% 거론은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이죠? 이거는 책임에 필요한 자세에 관한 내용이었죠. 100%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능력을 최대할 수 있다고 했죠. 이 100% 책임의식은 해강 유근영 선생의 사례에서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주에 대한 내용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100% 내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식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책임의식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명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 일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죠.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결재서기에 사인을 할 때 이 결정사항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인을 해서 이 말이 유명해졌죠. 다른 사람, 제3자, 환경, 이전의 대통령, 혹은 야당 뭐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하는 자세로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좋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해리 트루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말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모든 결과는 나의 괄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 여기서 괄호는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양여자대학교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학과 선택도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준 거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했지만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도 어쨌든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의 향후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답은 선택입니다. 선택. 수고하셨습니다.